개념 122번 평면 위의 운동. 자, 미적분 개념 통달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안녕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인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 요거 이제 뭐냐면은 요건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원리상 알고는 있지만 자,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만 했냐면 수직선상의 운동, 즉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 요 구조. 아니면 공을 위로 던지는 거, 이것도 역시 근데 마찬가지야.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마이너스로 해서 요런 운동만 가지고 했거든. 근데 이제 요거는 문과 학생들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 운동을 평면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지. 평면으로. 그러니까 앞뒤 위아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좌표 평면을 하나 이렇게 주고, 평면을 이렇게 하나 주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의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평면 위의 운동도 우리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어. 구해볼게요. 자, 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볼게. 단순하게 그리면 내가 요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리고 요 점을 Q라고 하는 거야.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 걸로 보자 이거야. P에서부터 Q까지 이동을 할 때의 위치, 혹은 속력, 혹은 속도, 혹은 가속도,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요 P라는 점을 우리가 뭐 쉽게 원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에서부터 Q까지 이동을 한 위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수직선상이면 만약에 P가 0이야. 그러면 Q는 뭐 1, 2, 3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제 평면 위기 때문에 Q점의 좌표를 놓을 때 우리가 순서상으로 놓을 수 있다 이거지. 위치를 저렇게 나타낼 수 있고, 평면이니까, 수직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냐면 뭐라고 할까 우리 이거 XT라고 할까. XT? T초일 때의 X 좌표. 그리고 이 녀석은 T초일 때의 Y좌표 해서 이 녀석을 XT, 이 녀석을 Y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거 괜찮겠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치. 자, 위치는 당연히 XT, Y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런 위치에 대해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가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겠지. 얘가 이렇게 앞으로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만 이동을 할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얘가 만약에 0이야 얘들아. 0이야. 근데 얘가 요만큼을 이동을 해서 얘가 XT가 됐어. 그럼 얘가 위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해? 얘를 미분해서 구하죠. 그렇죠? 이걸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을 위로 던진다. 공을 위로 던지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점이 0인 지점이야. 지면에서 던졌어. 근데 T초가 지났더니 얘가 YT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저거 어떻게 해? 그냥 미분하죠.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된다? X 프라임 T, Y 프라임 T라고 놓을 수 있다 이거지. 되겠어? 이렇게 각각 미분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속력. 속력은 어떻게 할 거야? 속력 어떻게 하지? 속력이 뭐야? 속도의 크기잖아.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돼. 속도의 크기. 좌표인데 크기가 있어? 규민아, 좌표의 크기가 있어, 없어? 너만 대답할 수 있어. 좌표의 크기가 있어, 없어? 있어. 벡터의 크기가 있어. 근데 기하를 아직 선행을 안 했으면
벡터의 크기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하를 먼저 배우고 이걸 넘어오면은 속도가 좌표로 표현이 됐고 좌표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로 가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금방 해결하면 그만인데, 자 이제 그걸 안 배웠다는 전제에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위치를 뭐 했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지.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해. 위치가 xt인데 이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x't가 된 거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속력이 뭐냐면, 속력이 위치를 미분한 게 아니라 위치의 친구인 누구? 이동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돼. 왜냐면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동 거리를 먼저 구해 놓고 그걸 미분해서 속력을 찾으러 갈 거야. 속도의 크기로서 가는 게 아니라. 속도의 크기로서 가면 참 좋은데, 이건 기하에 나오는 뭐에 입각해서? 이거는 벡터의 크기에 입각해서는 바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적 과정에서는 이동 거리를 미분쳐서 속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건 왜 가능한 거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거든요. 곡선의 길이를. 그지? 곡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동 거리라는 게 결국 이 길이 말하는 거잖아. 맞죠? 위치로 말하면 얘들아 봐봐. 얘가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말하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변화만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동 거리라고 하면 이 길이를 다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를 다 말한다는 게 바로 이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고? 저거를 n등분 했다. n등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쯤 A가 있어. 여기를 내가 B라고 해. 근데 이거를 또 뭐 해? n등분을 해. 그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다 직각삼각형으로 쪼개. 그런 다음에 이 n개의 뭐를? 이 빗변들을 싹 더해. 그리고 n을 리미트로 딱 보내는 순간 전부 다 저 녀석 어떻게 된다? 곡선과 같다고 봐도 상관없다. 이거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곡선의 길이. 그래서 원래는 곡선의 길이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요 앞에 나오는 거야. 요 앞에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근데 구분구조법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쌤이 앞으로 뺀 것뿐이야. 그때 우리는 공부를 이미 했다고. 거기서 우리가 이동거리를 이렇게 정리했었나?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빼고, 요건 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만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여기를 내가 임의의 x라고 볼게. 오케이? 여기에 임의 x라고 보고, 여기를 요 x좌표를 x 플러스 얘도 델타 x라고 보자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y를 y라고 놓고, 요 녀석을 y 플러스 델타 y라고 보자고. 델타 y라고. 지금 쌤이 얘기한 거는 요 한 칸을 보자는 거야. 요 한 칸. 땡겨서 할까? 너무 멀리 잡아줬나? 그럼 한 칸으로 일단 여기 지금 안 보일까봐 그랬는데, 여기를 x라고 하고, 원래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지? 여기가 y 플러스 델타 y고, 요거 한 칸을 본 거야.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을 조금 확대할게. 이렇게. 됐어? 요렇게 확대를 하면, 요만큼이 델타 x, 요만큼이 델타 y. 그쵸?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가 누구?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요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쫙 써내려 왔던 거잖아. 맞아? 이 길이들을 모조리 다 더해서 이걸 뭐에 대해서 미분하겠다고?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식 한번 세워볼게. 자, 이렇게 세우면 그럼 납득이 가겠어? 자, 이제 아이디어 점검 마무리입니다. 이거 마무리. 자, 이렇게 가보자. 루트
루트를 딱 써주고 여기가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거야. xt 괜찮아? 여보세요? 괜찮은 거지? xt 빼기 누구? 델타?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잠깐만 표정이 왜 그래? 이거 xt로 갔잖아 t. 이거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오케이,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이 자리에 뭐라고 놓자고? 여기서 t에서부터 좀 더 갔다고 해봐. 좀 더 갔다고 해. 불러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시간이 좀 더 흘렀다고 생각하자 이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 지금 뭐를 표현하고 있다고?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저 좌표를. 여기서 누굴 빼면 여기서 xt를 이렇게 빼면은 얘가 x의 증가량. 이걸 뭐 하면 된다? 이걸 제곱하면 된다 이거지. 결론을 내면은 쉬워. 지금 과정을 설명하려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보세요. 그럼 y도 마찬가지겠지? 자, y도 표현해봐. 어떻게 돼? y의 t의 변화에 따라서 t가 좀 변했다 이거야. 이렇게. t가 좀 변했다 이거야. 그리고 빼기 t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요걸 제곱했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임의의 t와 델타 t의 입장에서 t가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갔을 때의 두 점 사이에 그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됐어? 이 얘기하는 거네. 이거. t가 변할 때 저만큼 변한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이거를?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보내서? 0으로 보내서 해결하겠다 이거지. 이해가요? 아, 요 얘기야, 요 얘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동 거리를 표현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근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냐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미분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근데 이런 거 그냥 생기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이런 거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요? 요런 얘기. 그럼 이건 그냥 뭐가 될 뿐이지? 이건 뭐가 될 뿐이지? 얘가 x 프라임 t가 될 뿐이지. 괜찮겠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뭐 때문이지? 이거 제곱 없어서? 제곱 해주면 되지. 제곱해주고 요걸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이쪽이 제곱이야. 요거 때문에 그런가? 됐어? 요렇게 하면은 속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로서 간다기보다는 이동 거리의 미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 적어 보고 갈게. 요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써봐. 쓰고 나서 문제 풀어줄게. 자, 정리를 해볼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써봤지. 요만큼은 이제 뭐가 되는 거로 요만큼? 요 안에 있는 요 녀석. 요게 이제 y 프라임 t의 요 제곱. 요것도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 쓰는 게 더 낫겠나?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원래 공식이 뭐였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그죠? a에서부터 b까지 뭐였다?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dx. 자, 이렇게도 쓰지만 지울게. 자,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가 밑에다 하나를 더 정리했었지. 그 하나 더 정리한 게 뭐였지? a부터 b까지. 얘는 y는 fx꼴로 주어졌을 때
y는 fx꼴로 주어졌을 때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이런 것도 있었잖아. x는 x대로 주어지고 y는 y대로 주어진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 루트 뭐다? f 프라임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됐었던 거지. 이게 뭐였다고? 이게 곡선의 길이지만 얘가 뭐라고 봐도 좋다? 이동 거리라고 봐도 좋다 이거지. 그럼 이동 거리는 뭐를 적분한 거라고? 이동 거리는 뭐를 적분한 거라고? 속력을 적분한 거라고.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 거리라고. 그치? 그러면 이 중에서 바로 누가? 요게 뭐란 얘기인 거야? 속력이란 얘기인 거지.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 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한 그 식이 속력이라는 거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케이?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실제 이걸 쌤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써서 그렇지,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곡선의 길이, 즉 이동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속력을 구하는 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알겠죠? 그걸 뭐 속도가 속력이 되는 게 지금 증명할 수 없으니 이걸 미분해서 속력을 보는 거다. 이거는 그냥 쌤이 한번 보여준 거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고. 알겠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갈 거니까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위치에 위치. 자, 위치를 알려줬는데 위치가 x가 뭐라고 알려져 있다고? x가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알려져 있고, 자, y는요 3분의 4 루트 2의 t 루트 t.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게 주어질 때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이 되도록 하는 움직인 거리. 이 움직인 거리가 바로 뭐라고? 얘네들로 인하여 이 x, y가 t로 인해서, 매개변수 t로 인해서 나타내진 함수의 결국 뭐가 되는 거다?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곡선의 길이를 우리는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지. 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요 곡선의 길이는 어차피 0부터 어디까지라 했어? 0부터 a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a까지 곡선의 길이 공식 어떻게 된다고?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하면 2t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하지 뭐. 요거 우리 뭐라고 넣으면 돼? t에 2분의 3제곱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2분의 3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요 2분의 3 밑으로 틱.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불러봐. 2 역분해서 2 되고 3 없어지고 2루트 2 되나? 2루트 2? 자, y 프라임은 2루트 2에 t에 여기서 1 빼질 테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근데 사실은 우린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 쓰긴 쓸 거거든? 뭐라고 쓸 거라고? 루트에 이 자리에 t-2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요거 8이잖아.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t 하나 남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dt라고 해서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겠지만, 사실은 이 이동거리의 입장이 뭐냐면 요 t-2 컴마 요거 2 루트 2의 t의 2분의 1제곱.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속도. 이게 속도. 그리고 요게 뭐라고? 속력이 되는 거라고, 속력이. 이게 속력이 되고 그 속력을 적분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어차피 계산은 주어진 공식대로 할 건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둬라 이거지. 됐어? 정답은 굳이 적지 않을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또 그렇다. 그럼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남길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이제 우리 기하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여기서 굳이 아까 그 내용을 볼 필요 없이 벡터의 크기로서 좌표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내용 설명하면 어렵지 않아. 아니 생각해봐. 이런 거지. 뭐 여기 어딘가에 4,3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 그럼 4,3이라고 하는 지점의 크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요 벡터 말하는 거거든, 요 벡터. 근데 요렇게 생긴 벡터는 우리가 요렇게 생긴 벡터와 요렇게 생긴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치?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 그리고 그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이다.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5. 이렇게 정리했었거든.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의 크기라는 건 이 벡터의 크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좌표로 주어지면 그냥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루트 제곱으로 와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기하가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약간 어려워했던 것 같아. 했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위의 운동까지 다 해서 미적분은 모두 다 끝이 났네요. 네, 자 수고했고 이제 이 미적분은 이렇게 한 번 그냥 개념을 공부한 걸로 완성되기가 참 힘들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로 해서 미적분 우리 코로나 녀석 때문에 일주 미뤄지긴 했는데 원래 이게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었던 건데 한 주 미뤄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 끝내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험 대비 및 기본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복습하면은 한 6주 정도만 복습해도 충분히 한 바퀴 다시 돌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대비 또 본격적으로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동안 고생했고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개념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